자, 조정대상 지역 조정,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발표 이 두 가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금일 진행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와 의결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나온 내용은 자, 앞서 발표된 대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서울 27개 동을 지정했다. 원래는 자치구별로 지정할 걸로 예상을 했는데 자치구에서도 동까지 세분화되면서 지정이 됐고요. 자, 조정대상 지역에서도 언론에서 이 지역 해제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싶은 곳들은 다 해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해제가 된 지역이 있고 안 된 지역이 있더라. 자,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과 파급 효과까지 같이 한번 정리드려 보겠습니다. 자, 먼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된 지역을 보면요, 강남 4구예요. 이건 다 예상을 했던 부분이고요. 마용성에 영등포에 여의도가 포함이 됐습니다. 원래 경기도 지역까지 집값 상승의 흐름세가 많이 나오는 경기도 지역까지 지정하지 않을까 이런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거기는 일단 제외를 하고요. 다음에 모니터링 강화하면서 시장 불안 유발 조짐이 있을 시에 추가 지정을 검토했다. 이미 시장이 불안한데 국토부 대응이 원래 좀 늦습니다. 자, 왜 자꾸 이번에 이제 기현미 국토부 장관이 자, 집값 불안하는 조짐이 보이면 추가 대책을 강구하겠다 이런 식으로 또 발표를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국토부에서는 한국감정원의 상승률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강남 중심으로 폭등하고 그 주변 지역의 시세가 키 맞추면서 상승세를 따라가는 모습이 나오는데 자, 국토부에서 그걸 인지하려면은 이미 서울 지역에 어느 정도 전체가 다 급등해서 가격 피로감에 멈칫한 상황에서 주로 대책이 나온다. 그래서 좀 늦는 점은 많이 아쉽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서울 지역만 해당이 됐고 서울 8개 지역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하고 허그의 분양가 통제하고 어떤 것이 더 강력하냐 말씀드리면 당연히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강력하다고 말씀드렸어요. 허그 같은 경우는요, 기존 주택의 시세를 어느 정도 감안을 하는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경우는 과거의 분양가를 기준으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최근에 집값 상승세가 나타나면 그것을 반영하지 않는 아무래도 조합 입장에서는 무서운 이제 정책이다 보니까 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아무래도 예민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에 지정한 데 보면 대부분 재개발이나 재건축 굵직굵직한 사업장이 많은 곳입니다. 뭐 딱 보도 뭐 둔촌주공 아파트에다가 요즘 이제 어디죠? 건설사 시공 선정으로 말이 많은 한남 지역, 여의도, 잘 나가는 아현 뭐 다 포함되어 있죠. 개포 지역, 반포 지역, 저층 재건축의 아파트 있는 데부터 시작해서 다 포함이 되어 있다. 단 예외가 된 데는 양천구 목동 지역이 빠졌어요. 자, 목동 지역 왜 빠졌을까요? 여기 지금 안전진단 강화 신청하고 있거든요. 통과 안 될 가능성도 어느 정도 염두를 한 것 같습니다. 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근거를 한번 볼게요. 나름 세부적인 규칙 하에 이번 지정이 이제 됐음을 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법정 요건입니다. 자, A 요건은 무조건 갖춰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B, C, D 중에서 하나가 포함이 되면요, 법정 요건이 갖춰지게 됩니다. 자, 가장 기본이 되는 주택가격은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아서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이 우선이고요. 자, 그럼 투기 과열지구 지정된 곳 중에서도 자, 분양가격이나 청약 경쟁률, 거래 측면에서 뭔가 과열 양상이 있다고 판단되면은 법정 요건이 갖춰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정량 요건으로 넘어가는데요. 자, 분양가 상승률이 높거나 아니면 서울 집값 상승세를 선도하는 지역, 투기 과열 지구죠. 그리고 분양 예정 물량이나 고분양가 측정 움직임 있는 단지, 조합에서 뭐 예를 들어 우리는 얼마 받겠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고분양가를 시도하는 대형 아파트 재건축 단지나 재개발 단지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들어간다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정량 요건까지 채워졌는데 이것도 자치구별로 나눠져서요. 자, 일반 정비 사업이었고 일반 사업이 없는 지역은 지정을 하진 않겠다. 그래서 이번에 지정한 동을 보면요, 양천구 목동 빼고는 다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단지가 있는 곳이에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강남 4구 같은 경우는요, 자, 전체를 지정한 게 아니라 동별로 세부적으로 나눠서 지정을 했어요. 그 이유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정비 사업이나 일반 사업 물량이 있고 최근 집값 상승률이 높은 지역은 지정은 했는데 사업 물량이 적어서 시장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작은 지역, 예를 들어 뭐 소규모 재건축 아파트 단지, 뭐 200세대, 300세대 재건축 아파트 단지다, 뭐 그런 것까지는 터치하지 않겠다 이런 의지가 담겨 있어서 아무래도 대규모 사업장이 많은 곳이 주로 타깃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중소형 규모의 사업장 같은 경우는 분양을 좀 빨리빨리 하자주의죠. 좀 사업 속도를 내고 있는데 대규모 사업장이 좀 질질 끄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일부 지역에 대해서 조정 대상 지역 해제가 되었습니다. 자, 이 지정 및 해제 효력 발생은 11월 8일부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지역에 주택을 갖고 있는 다주택자분들 축하드리고요. 일단은 고양시 지역과 남양주, 부산
동래구, 수영구, 해운대구가 포함이 됐습니다. 자, 이 고양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얼마 전에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폭락한 지역 해가지고 강의를 올려드렸는데 이번에 해제가 됐습니다. 남양주시 지역도 포함이 됐는데, 자, 요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고양시 지역의 킨텍스 주변에 지금 주상복합 가격 많이 올라갔는데요. 남양주 지역의 다산 신도시 8호선 라인 중심으로 가격 장난 아닌데요. 거기는 빠졌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 유지 지역은 어디냐면은 고양시 같은 경우는 삼송지구, 원흥, 지축, 향동지구, 그리고 덕은 킨텍스 주변과 고양 관광문화단지는 전부 다 빠졌다. 특징을 보면 신축 아파트가 몰려있는 곳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규 택지 지역은 빠진 거예요. 집값 상승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남양주시 같은 경우 똑같습니다. 다산 신도시하고 별내 신도시도 빠지게 되었다는 점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누가 혜택이 있나요? 자,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 아파트 고양시 같은 경우는 3호선 라인에 90년대에 지어진 구축 아파트들이 혜택을 받게 했죠. 자, 김영미 국토부 장관의 지역구가 아마 일산 서구 쪽 대부분이 해당되는데 그 지역은 상당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뭐 당연한 얘기지만 해제에서 제외된 지역 같은 경우는, 자, 이 지역은 이제 신규 택지 지정돼서 신축 아파트가 몰려 있는 단지고 교통 여건이 괜찮아서 높은 가격 수준, 여전히 높은 가격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가격 하락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크게 떨어지지 않거나 오히려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과 다른 지역을 좀 구분해서 핀셋적으로 조정 지역 대상을 해제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덧붙여서 향후 계획도 나왔어요. 자, 근본 지정은 1차 지정으로 이번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고분양가 측정 움직임 등의 시장 불안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히 추가 지정할 거다. 자,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과열이 재현되는 경우 재지정을 검토하겠다. 한마디로 조정 해제했는데 집값이 막 빠르게 튀어오르면 다시 지정을 하겠다, 이런 얘기겠죠. 자, 아울러 10월 11일부터 착수한 서울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는, 자, 8월 이후 실거래 신고 내역과 자금 조달 계획서 전체를 확인해서 이상 거래로 의심되는 1536건에 대해서 우선 조사하고 있고 이달 내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하겠다. 이거 발표하면은 이제 어떤 식으로 뭐 국세청에 통보가 됐네, 뭐 어떤 식으로 과태료가 나갔네, 자, 어떤 식으로 증여세가 나갔네, 이런 식으로 이제 발표가 나면은 매수 심리가 좀 죽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은 8개 지역, 강남 4구 지역과 마용성 그리고 서대문 지역 중심으로 지금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최고 수준의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질 계획. 이것은 아무래도 법을 바꾸지 않고 단기간에 시장 과열을 잠재시키는 효과가 있다. 자, 저금리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저금리 상황에서는, 자, 아무래도 부동산 가격에 자금이 몰릴 수밖에 없는 여건은 맞아요. 그래서 정부의 대책으로 너무 한쪽으로 상승세가 일어나지 않도록 좀 규제라는 방안이 나올 거다. 이번에 나온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 지정도 이 지역의 집값 상승을 억제하기보다는 일단은 과열을 좀 잠재우는 효과, 오히려 이거보다는 이 자금 축소 조사로 인해서 매수자 수요 감소가 더 클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조정 대상 지구에서 해제된 남양주 일부 지역과 고양시 일부 지역, 부산 3개의 구는 어떤 혜택이 있나 한번 볼게요. 자, 제일 먼저 좋은 거는 양도세 중과제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가 적용이 안 된다는 거. 2주택자 10% 가산, 3주택자 2주택자 이상 20% 가산이었던 것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팔 때 그냥 자유롭게 1주택 팔듯이 팔면 된다. 게다가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배제됐던 게 다시 적용이 됩니다. 물론 1주택자처럼 많이 적용은 안 되지만 그래도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다주택자라서 이 지역에 주택 못 팔았던 분들 팔 기회가 생겼다. 투자 수익 유입도 많이 되겠죠. 게다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강화됐잖아요. 2년 거주 요건으로 파리 부동산 대책 때 강화됐는데 그것도 적용이 안 돼서 2년 보유만 해도 무주택자가 일산 지역에 1세대 1주택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 2년 지나면 비과세 요건을 받을 수 있다. 굉장히 강력하죠. 나머지는 분양권 전매 시 양도소득세 강화나 1순위 자격요건 강화, 가점제 적용 확대와 오피스텔 전매 제한 등의 규제도 이번에 풀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시장 쪽으로 아무래도 투자 유입이 좀 많아질 것이고, 또 하나 그동안에 다주택자가 팔지 못했던 매물들이 어느 정도 시장이 나오면서 단기 급등이라기보다는 안정된 거래량이 늘어나는 모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고양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렇게 나쁘지 보지 않는 이유가
올해 고양시가 뭐 유난히 침체된 이유 뭐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실 겁니다. 2019년에 입주 물량이 너무 많았어요.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포함해서 입주 물량이 전년도에 2배에 달하다 보니까 당연히 전세 가격이 크게 흔들리고 그 흔들리는 전세값 때문에 아무래도 투자 수요가 유입이 차단됐던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투자 수요가 투자 세력이 들어와야 집값을 상승시키는데 언론 통해서 이제 3기 신도시로 인한 언론 플레이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면서 심리도 죽어버렸고 전세 가격도 불안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 일산 신도시의 집값 상승세가 많이 제한이 됐던 부분인데, 자, 이게 내년부터는 좀 분위기가 많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뭐 신혼부부가 청약 노리시는 분들은 당연히 3기 신도시를 노리셔야겠지만, 자, 내가 부모님이 여기 사셔서 꼭 일산에 거주하셔야 된다, 아니면은 난 투자 목적으로 한번 일산에 들어오실 것 같다, 그러면은 지금 나쁘지 않은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쇼킹 부동산 마칩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